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장 초반에 그쵸 한 4에서 5% 정도 반등을 했는데 지금 다시 2%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하락이 나올까요? 여기 가격대 저항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저께도 그렇고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겪었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요. 충분히 하락폭이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지금 하락하면 할수록 시장 기준에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PBR. 그렇죠? PBR. 시장이 지금 자, 하락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에 대한 뭐 나쁜 부분이 있어서 하락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이 나쁜 부분이 있어서 하락한다.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하락하는 부분은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시장이 나빠서 하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지 그 가이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잡는 게 PBR입니다. PBR. 자, PBR은 북밸류예요. 장부 가치. 지금 자산 대비해서 가격대,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체적으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가격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가, 즉 총 자산 가치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 그렇죠? 시가총액 규모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코스피 PBR은 이게 1배를 기준해서 1배 이상 있으면 자산 가치 대비해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고 1.0입니다. 1배는 1.0 이하. 어저께 종가 기준에서 0.87배입니다. 0.87배라는 건 지금 코스피 총 자산 가치, 그렇죠? 재산을 가지고 있는 뭐 그 기업별로 뭐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모든 걸 다 포함했을 때 0.87배, 13%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미국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경기 침체 오면 다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망가지는 부분은 경기 침체가 혹시 오더라도요. 미국에서 방어할 수단이 없다.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럴 때예요. 자, 미국이 지금 현재 그럴까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전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마일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혹시라도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잖아요. 지금 가격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PBR 0.87배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주식시장은 이렇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했다는 건 앞으로 혹시 오더라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걱정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등이 나온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경기 침체가 실제 왔을 때 지금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냐, 그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삼성전자가 반등을 했지만 이렇게 그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나온 건 왜 그럴까요? 단기간에 폭락을 했고, 그쵸? 여기서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손절하는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반대 매매 물량을 잡아먹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미증시는 강세를 보일 겁니다. 근데 미증시가 강세를 보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강세가 나오기 위한 조건을 오늘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기준치는 코스피 PBR입니다. PBR이 지금 0.87배, 오늘 올라왔으니까 0.93에서 94 정도 많이 올라왔을 때 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올라오더라도 1배, 그렇죠? 1배 이하로는 계속해서 저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 관련된 문제를 지금 따질 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를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한 거지, 지금 현재 뭐 경기 침체다, 엔화 관련된 문제다, 이런 부분들을 내가 막 물고 늘어지면서 상황을 악화되게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중요하겠죠. 제가 먼저 반영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실전의 상황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실제 제가 매매한 내역입니다. 여기 B라고 돼 있는 게 매수고요. S라고 돼 있는 게 매도입니다. 자, 실제 여기 그쵸? 조회를 눌러보면 그대로 계속 나오죠.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건 매매하는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을 했을 때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HLB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서 상승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쵸? HLB뿐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자, 내용 보시면 오늘 시장이 반등하는 것보다, 시장보다 원래 강했는데 시장이 반등하는 것보다 오늘 월등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애초에 안 빠진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구간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30%씩, 18%, 14%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건 가격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고 그리고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DI와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매매를 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상승하는 구간. 자, 그럼 지금 충분히 빠졌지만 제가 오늘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가격대를 일단 확인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해도 수익 나는 규모 자체가 25%, 14% 이런 식으로 수익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폭락하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경기 침체를 걱정할 게 아니라 이미 내려왔고 내려온 그 구간에서 코스피 PBR 기준에서 1배 이하, 그리고 어저께 종가 기준하면 0.9배 이하에서는 내가 매도할 구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등에는 너무 가파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하는 구간에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린 그것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그쵸? 이런 정도의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제 채널에서 진행하는 라이브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쵸? 가격을 확인하고 매매하는 기술적인 내용을 라이브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강했을 때 이 반대로 한번 볼게요. DI는 삼성전자에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세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지금 DI가 이쪽 구간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는 반도체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고, 그게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였을 때 하위 기업들로 그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것도 봐야 됩니다. DI 말고 다른 삼성전자 향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 있겠죠. 그게 YC와 같은 종목인데, YC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보이는 이 구간에서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시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 YC에서 수익이 난 폭, 물론 이 그 매매하는 과정에서 5%씩 이렇게 손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밑에 내려보면 8% 수익 6월 3일, 17% 수익 5월 달, 밑으로 쭉 내려보면 4월 달에도 20% 수익, 상승하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가에 여기가 저점 이제 올라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상승하고 나서 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걸 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시세가 유지돼야 됩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를 본다는 건 다른 종목군에서 더 큰,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에서 더 큰 변동성이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는 이유는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 종목군들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잡는 거다. 자, 그럼 이 가격대에 맞게 삼성전자를 보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보다 더 떨어지면 코스피 PBR 0.8배도 깨질 수 있는데, 0.8배가 깨졌을 경우에는 미국 시장도 지금보다 더 완전히 박살이 나야 되고, 미국 시장이 박살이 나려면 미국 정부에서 받쳐줄 수 있는 정책적인 요인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지금 금리가 5.5%인데 아니라는 거죠.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대를 잡는 것만이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라이브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해야 될지 라이브에서도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돌파하는 구간,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구간에서 보면 철저하게 강세 구간, 그쵸? 돌파하는 종목군들만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라이브에서는 제가 라이브를 가끔 합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실시간 타점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제가 계속해서 가격을 강조하는 이유는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보세요.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대. 근데 주가 다 빠졌어요. 그럼 여기까지 빠져갖고 봤더니 코스피 PBR 0.8배씩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총 자산 가치 대비 20%나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매수 가격은 확인해야 되지만 매도한다? 지금까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다 추가적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실적도 완전히 박살이 나야 되는데, 엔비디아 실적까지 기간이 좀 남았지만 엔비디아 실적도 나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는 건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삼성전자의 상황이 좋을수록, 그쵸? 가격대를 높여갈수록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그랬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빠지고 있는 거지 실적이 나오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쪽 구간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도 같이 반등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쵸? 자, 큰 쪽에서 아래로 흘러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것인가. 그 매매 전략이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은 내가 돌파하는 구간에서만 공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이해를 할지,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